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원입니다. 현대인들의 식생활은 매우 기형적입니다. 식품 시장의 마케팅, 1인 가구의 증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공식품의 소비가 급증하면서 영양 공급의 불균형을 유발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외관과 자극적인 맛에 치중한 음식들이 시장의 주류를 차지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식생활에 신경 쓰기 어려운 현대인들은 이러한 음식에 쉽게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영양균형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가공되지 않은 원물 식재료에 순수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채소 과일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하루 한 끼 채소 과일식, 당신의 건강을 바꾼다. 채소 과일식의 정석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스스로 채소 과일식을 오랫동안 실천하여 큰 건강 개선 효과를 체험한 후 채소 과일식에 관련된 여러 연구를 심도 있게 공부하여 저술한 책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채소와 과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을 건강하게 하는 모든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영양제나 슈퍼푸드로 대표되는 특별한 식재료가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가공된 음식 대신 천연의 채소 및 과일로 식사를 하게 되면 현대인을 괴롭히는 비만,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등의 대사질환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채소와 과일의 놀라운 효능을 발견하고 자신의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우리 몸이 원하는 음식은? 현재 우리는 자연에서 온 원물을 다양한 조리 과정을 거쳐서 먹고 있다. 정제하고 가공해서 몸이 오염되는 방식으로 먹고 있다. 그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선도는 떨어진다. 몸에 해로운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된다.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 몸과 땅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므로 땅에서 난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식생활의 주축을 이루는 식재료는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먹는 편이 좋다. 공장에서 가공을 거쳐 나오는 공산품은 피하자. 주변 어디에나 있는 전통시장을 가까이 하자. 마트보다 훨씬 더 다양한 농산물 먹거리가 있다. 갖가지 양념으로 조리한 음식은 자연스럽지 않다. 복잡한 조리 과정을 거친 요리는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다. 몸에는 낯설며 완전 소화하기 어렵다. 우리의 DNA에는 가공식품을 제대로 해석하고 사용할 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 큰 고민 없이 일상적으로 마트에서 집어든 음식을 먹고 치러야 할 대가는 크다. 자연의 원물은 영양분을 골고루 가지고 있고 배출 과정에서 해독까지 해준다. 우리 몸 100개 조의 세포가 원하는 영양소를 공급해준다. 자연에 가까운 단순한 식생활을 유지하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음식은 끓이면 수분이 증발하고 구우면 영양소가 변형되고 효소가 사라진다. 산 음식이 사라지고 죽은 음식이 된다. 죽은 음식은 영양소가 대부분 파괴된다. 우리 몸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지 못한다. 열로 변성된 영양 성분들은 완전 소화가 안 되어 독소와 다양한 찌꺼기를 남긴다. 이 노폐물은 해독기관을 통해 땀, 호흡, 소변, 대변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독소로 쌓이게 된다. 요즘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비하는 방식은
몸에 독소와 노폐물이 쌓이는 방식이다. 살아있는 음식을 먹을 땐 그다지 물이 필요치 않다. 자연의 식재료에 열을 가하면 수분이 제거된다. 대사 과정에서 유해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어 배출해야 할 노폐물이 된다. 독소와 찌꺼기를 중화시키기 위해 해독이 필요하다. 원재료에서 수분이 빠져 농축된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질병과 노화가 뒤이어 찾아온다. 9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는 우리 몸의 혈액과 림프액이 끈끈해지고 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먹거리는 가공 단계를 거쳐 영양 성분이 빠진 불균형한 상태가 되었다. 몸이 필요한 영양소 중에 어떤 성분이 너무 많거나 적다면 세포의 기능이 떨어진다. 즉, 질병에 걸린다. 건강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먹고 있는 음식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영양제를 찾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이다. 원물의 상태에서 정제 가공하지 않은 먹거리가 최우선이고 중요하다. 영양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알약이 아닌 자연에서 얻자. 공장 제품은 원물의 복제품이다. 가공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선도는 떨어지고 몸에 해로운 물질이 많이 생성된다. 변형된 먹거리로 인해 부족해진 영양소를 또 다른 보충제로 채워 넣으려 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생채소를 그냥 먹기보다 익혀서 간을 해 먹는다. 채소를 생으로 먹을 땐 소금 간을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채소 속에 있는 짭짤하고 쌉쌀한 다양한 미네랄의 맛이 있기 때문이다. 채소를 익히면 열처리 되어서 부드럽고 소화는 쉽지만 영양소는 파괴된다. 전통 시장에서 제철 채소와 다양한 과일을 구해보자. 마트보다 훨씬 다양하며 건강한 식재료들을 구할 수 있다. 몸과 마음뿐 아니라 더불어 사는 지역 경제의 생태계도 건강해짐을 느낄 수 있다. 채소, 과일의 영양소와 항산화 효과.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과일, 그 다음이 채소이다. 과일 속에는 잘 알려진 비타민과 미네랄 외에도 식이섬유와 파이토케미컬 등도 들어있다. 몸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독소가 쌓인다. 해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항산화 성분이 많은 채소, 과일을 먹는 것이다. 몸에서 해독을 많이 할수록 유해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긴다.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간과 장의 독소를 해독해준다. 우리 몸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영양소를 잘 공급해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성장뿐 아니라 고장난 세포의 수리와 복원, 독소와 노폐물 배출 등 모든 대사 기능이 원활해진다. 인체는 음식을 소화시켜 에너지를 만들지만 동시에 독소도 생겨난다. 독소란 몸의 항상성을 무너뜨리고 해를 끼치는 활성산소나 염증 같은 물질이다. 생활 환경에서는 끊임없이 독소와 노폐물이 생겨난다. 독소는 밖에서 들어오는 외인성 독소와 신진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내인성 독소로 나눌 수 있다. 독소를 일으키는 외부적 요인은 가공식품 속의 식품 첨가물, 효소 없는 음식, 당 독소를 일으키는 튀김 음식 등이 있다. 매연, 외부 병원체 등도 있다. 내부 독소는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 노폐물과 찌꺼기 등이 있다. 완전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육류는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장식 축산 방식으로 키운다. 공장식 축산으로 키우는 육류는 사료가 풀이 아니고 옥수수와 같은 씨앗이므로 오메가6 비중도 크다.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성장 호르몬, 항생제 등도 주로 지방 속에 잔류한다.
육류를 조리할 때 몸에 좀 덜 해로운 방식이 있다. 불에 구우면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다량 오염된다. 숯불이나 직화 방식, 은박지에 구워 먹거나 고운의 기름에 튀겨 먹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찜이나 물에 삶은 수육의 형태로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냄비 바닥에 배추나 무, 양배추, 양파 껍질, 대파 뿌리 등 냉장고에 있는 적당한 채소를 깔고 향신료와 물을 약간 붓고 고기를 올려 수증기로 쪄서 먹는다. 물로 용출되는 영양소를 줄이고 밑에 깐 채소의 향과 영양 성분도 보태져 맛이 좋다. 그 밖에도 고기와 같이 제공되는 마늘과 생채소 속에 있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C는 고기의 독성을 중화하므로 꼭 같이 먹으면 좋다. 아침 채소 과일식의 비밀. 몸의 배출주기 활용하기. 인간의 호르몬 분비나 행동은 예측 가능한 일주기 24시간 순환 리듬에 따라 이루어진다. 몸은 24시간 생체 리듬 시계에 따라 아침엔 움직이고 활동할 준비를 한다. 먹고 소화시킬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음식을 넣어주지 않아도 몸은 활동적인 하루 일과 준비를 효율적으로 끝낸다. 생체 시계는 기상 전에 몸을 활동 모드로 전환시킨다. 해가 뜨고 난 후에 활동할 수 있게 준비한다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 낭비가 되기 때문이다. 하루 동안 일어나는 생물학적 상황에 정교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상하기 전에 몸의 에너지, 감각, 면역계, 신경계 등 모든 기관의 활동을 준비해야 한다. 매일 반복되는 주기적이고 규칙적인 외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24시간 생체 시계는 잘 때와 깨어 있을 때 그에 알맞게 호르몬과 생체 리듬을 유지한다. 생체 리듬에 맞춰서 성장은 물론 조직 복구와 회복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몸은 아침을 먹어 연료를 넣어주지 않더라도 알아서 준비한다. 생체 시계의 지배를 받는 몸은 아침에는 교감신경이 적절히 항진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경미한 긴장 상태인 투쟁 도주 반응을 일으킨다. 이렇게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서는 식욕이 생기지 않는다. 먹어도 소화가 원활치 않다. 많은 사람이 아침에 사실 배고프지는 않지만 나중에 허기져서 폭식하게 될까봐 조금 먹어둔다고 고백한다. 인체의 생체 시계 리듬을 따르면 몸은 점점 더 건강해진다. 12시간 또는 그 이상의 공복 상태를 지나고 먹는 첫 식사는 순수하고 영양분 많은 채소 과일식이 좋다. 이때 위장은 영양소를 스펀지처럼 모두 흡수하기 때문이다. 영양은 사라지고 정제된 당질과 설탕이 가득 든 고도로 가공된 시리얼 같은 식품은 소화기관과 호르몬 대사에 혼란을 준다. 몸에 영양소와 에너지를 주는 채소, 과일은 반드시 아침 공복 또는 매 끼니 식전에 먹어야 한다. 식후에 먹으면 다른 음식에 가로막혀 위에서 내려가질 못하고 발효된다. 변질된 영양소는 이용 가치가 없다. 바쁜 현대인들은 항상 시간에 쫓겨 아침에는 간편한 식사거리를 찾게 된다. 시간을 절약해주며 값이 싸고 보관기간이 긴 시리얼은 소비자의 니즈에 잘 맞는다. 시리얼은 정제된 당질에다 갖가지 색깔과 향료를 입힌 고도로 가공된 식품이다. 거의 과자나 다름없다. 설탕이 잔뜩 뿌려진 시리얼과 우유, 달걀 프라이를 먹는 것은 골고루 먹는 건 맞지만 건강을 위한 조합은 아니다. 아침 식사가 중요한 건 식품 회사의 비즈니스이지 우리 몸이 원하는 건 아니다. 인체는 매일 3가지 주기에 따라 움직인다. 섭취 주기는
음식물을 섭취하고 효율적으로 소화시키는 주기이다. 동화주기는 물질 대사 과정이다. 음식물로 받아들인 무기질이나 저분자 유기물을 고분자 화합물로 합성한다. 배출주기는 대사 과정에서 걸러진 찌꺼기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주기이다. 요즘 식사 형태는 가공식품 위주일 뿐 아니라 횟수도 많아져 몸의 대사 과정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3주기가 계속해서 방해받으면 비만 등 질병에 노출된다. 건강하려면 매일 이루어지는 인체의 3주기를 온전히 기능할 수 있게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인체의 배출 주기, 이른 새벽 4시부터 낮 12시. 몸속의 독소와 음식 찌꺼기를 배출하는 시간이다. 인체 내에서 걸러진 노폐물과 독소가 해독기관과 림프 시스템을 통해 가장 활발하게 배출되는 시간이다. 비만을 해결하려면 배출 주기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이 시간에 음식물을 먹어서 소화 에너지로 쓰게 되면 배출 활동에 쓸 에너지가 줄어든다. 신진대사 기능을 방해하는 격이다. 오전엔 배출하고 낮 시간에 섭취하고 저녁엔 동화시키는 사이클이 우리 몸이 매일 반복되는 24시간 생체 시계이다. 일반식으로 아침을 무겁게 먹으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소화기관은 제대로 소화할 수 없어 많은 찌꺼기를 남긴다. 낮 12시까지는 가능하면 금식하는 것이 생리대사에 좋다. 아침에 수분이 필요한 몸에 생수 한 잔이 도움된다. 차거나 뜨거운 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좋다. 차거나 뜨거운 물을 몸속에서 심부 체온에 맞추느라 에너지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아침에 금식을 실천할 수 없다면 식사를 반으로 줄여보고 차차 생수 한 컵으로 대체해보자. 오전 배출 주기를 방해하지 않으면 지방 속에 갇힌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할 에너지가 생긴다. 독소를 같이 잡아두던 수분도 같이 배출된다. 아침에 먹지 않으면 소화 에너지를 절약해 배출에 집중함으로써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 이 시간대에 몸속 대표적인 해독기관인 림프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 독소를 배출기관으로 순환시킨다. 매일매일 배출이 원활해지면 독소를 림프샘에 쌓아둘 일이 없으며 체중이 늘 이유가 없다. 배고픔을 관장하는 호르몬도 24시간 일주기 생체 리듬에 따라 움직인다. 아침에는 그렐린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므로 배가 고프지 않다. 인체는 먹고 소화시킬 준비가 아니라 활동할 준비를 끝낸다. 우리 몸이 하는 일을 도와주자. 인체의 섭취 주기. 낮 12시부터 늦은 저녁 8시. 음식물을 섭취하고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시간대이다. 긴 공복 시간이 끝나고 음식을 처음 섭취할 때는 채소, 과일이 좋다. 채소, 과일을 먹을 때도 여러 종류를 섞어서 먹을 필요가 없다. 한두 종류의 과일이면 충분하다. 과일 속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양 성분이 다가 아니다. 아직 모르는 영양소의 수가 훨씬 많다. 여러 종류의 과일을 섞어서 먹으려 애쓰지 말고 한두 종류면 충분하다. 한 개의 과일 속 패키지로 구성된 완벽한 영양소의 조합을 제대로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소 과일식의 비율은 과일이 80% 정도 주가 되고 채소는 양념 개념으로 먹으면 된다. 채소는 색다른 맛과 다양한 미네랄을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채소 따로, 과일 따로 먹는 것이 좋다. 소화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과일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위장을 빠져나가 소장에서 흡수된다. 채소는 위장에서 3시간 정도 머물다 소장으로 넘어간다.
그때 영양분의 흡수가 일어난다. 그 전까지는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만 쓸 뿐이다. 과일은 소화 에너지를 줄여준다. 집에서 만든 과일 주스나 스무디는 괜찮으나 시판 과일 주스는 안 된다. 고온 열 처리, 보존 처리 등으로 영양소는 이미 사라졌다. 위장에서 물은 대체로 10분, 과일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머문다. 탄수화물 식품은 3시간 내외, 단백질과 지방은 3, 4시간 이상 머문다. 탄수화물, 단백질 식품을 섞어 먹은 경우는 8시간 이상 12시간까지도 머무를 수 있다. 이는 위장에 극심한 피로를 가져온다. 위장을 생각한다면 탄수화물과 단백질 음식은 동시에 먹지 말고 시차를 두고 따로따로 먹어야 한다. 정제 가공식품을 먹는다면 반드시 섭취 주기 낮 12시에서 저녁 8시 사이에 먹어야 한다. 과일을 먼저 먹고 나서 먹으면 된다. 공복에 들어가는 첫 끼는 소화기관에서 온전히 영양소를 빨아들이므로 순수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몸속에 독소와 찌꺼기를 남기는 공장 음식은 안 된다. 위장은 음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소화시키기 위해 계속 움직인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것도 나쁘다. 위장이 음식물이 소화되고 나면 식사 사이에 남아있던 소화 안 된 찌꺼기들이 위장 비우기를 통해 제거된다. 위장 비우기는 평소에는 지름 2mm 정도의 유문 괄약근이 이완되어 음식물 찌꺼기를 소거시키는 작업이다. 강력한 연동운동에 의해 십이지장으로 소거된다. 위장도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 잦아진 식사 횟수로 계속해서 먹어대니 위장이 쉴 틈이 없다. 독소 청소와 노폐물 배출이 충분히 이루어진 낮 12시 이후 소화주기에 식사하면 된다. 인체의 동화주기,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 영양분의 흡수 및 대사 활동 주기이다. 수면을 통해 장기가 충분히 회복하는 시간이다. 물질 대사를 통해 동화시키고 재생하는 시간이다. 각종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어 몸을 회복하고 에너지를 충전한다. 잠잘 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노화를 막아주고 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며 골밀도를 증가시킨다. 몸이 회복되는 동화주기에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를 우선으로 하기에 회복, 재생하는 에너지가 부족해 비만과 질병을 초래한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배출주기 전에 동화작용이 모두 끝날 수 있도록 식사는 저녁 8시 이전에 끝내야 한다. 야식을 먹어 소화 에너지로 써버리면 회복과 치유 활동이 더뎌진다. 낮보다는 밤에 자고 일어나면 상처가 많이 회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듯이 밤에는 몸이 치유와 재생에 더 힘을 쓴다. 음식물은 소장에 들어갈 때까지는 생성되는 에너지는 없고 소화 에너지 소모만 일어난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간식까지 챙겨 먹는 식생활은 비교적 근래의 흐름이다. 배출 주기인 낮 12시까지는 배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아침 8시경이 그렐린 호르몬 수치가 가장 낮으므로 식욕도 당연히 없다. 몸이 먹고 싶어 하지 않으면 그 소리를 따르면 된다. 먹는다면 소화 부담이 거의 없는 채소 과일식을 하면 된다. 아침에는 채소 과일식을 실천해보자. 에너지는 인체 신진대사의 연결고리인데 과일이 간직한 에너지는 상당하다. 과일 속 수분은 몸의 독성 노폐물을 씻어낸다. 몸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중화시키는 항산화제를 듬뿍 갖고 있다. 단 공복 식전에 먹어야 한다. 채소, 과일, 원물의 영양소를 제대로 추출할 수가 있다. 식사 후에 먹는 과일은
익히 아는 여러 문제를 야기시킨다. 사과를 먹으면 신물이 올라온다든가 하는 경우이다. 과일은 30분이면 위장을 통과해 소장으로 가 많은 영양소를 풀어놓을 수 있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5분이라도 먼저 먹고 일반식을 하면 된다. 과일 속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한두 영양소가 다가 아니고 아직 이름을 부여받지 못한 수많은 유익한 성분이 있다. 그러므로 한두 종류만 먹어도 충분하다. 더 많은 종류를 먹어도 나쁠 건 없다. 과일은 자체의 소화 효소를 갖고 있어 에너지가 거의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WHO의 하루 과일 섭취량은 하루 400g이지만 채소 과일식의 다양한 효과를 보려면 경험상 800g 이상은 먹는 것이 좋다. 중간 정도 크기 사과는 200g이니 사과 4개 이상의 꽤 많은 양이다. 필자는 인체의 배출 주기인 낮 12시까지는 금식한다. 미지근한 물 또는 순한 커피를 마실 경우도 있다. 보통의 경우 낮 12시까지는 배고프지 않다.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오전에 배가 고파서 면 종류도 아닌 꼭 밥을 먹어야만 한다는 경우가 많다. 필자도 아침에 허기질 때가 있는데 전날 채소 과일식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와 일반식만 한 경우이다. 편향된 식사로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므로 배고픔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오후 2, 3시경 하루 과일량의 반 정도를 400에서 500g, 사과 2개 정도의 양을 먹는다. 과일 무게는 수박, 감귤류와 바나나 등은 껍질을, 복숭아나 살구, 망고 같은 핵과류는 씨 부분을 빼고 계산한다. 제철 과일을 1분 정도 맹물에 담가 두었다가 일종 주방세제로 씻어 껍질째 먹는다. 채소 과일 전용 세제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참외 등도 작은 걸로 먹기에 칼은 거의 안 쓴다. 껍질이 억세지 않고 먹을 만하다. 과일이 커 껍질이 억세면 적당히 벗겨내고 먹으면 된다. 소화를 못 시키면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지만 너무 거칠면 자극이 될 수 있다. 채식 위주의 일반식을 2, 3시경에 하고 3시간 후에 과일 먹고 6시에서 7시경 일반식을 한다. 하루 채소 과일식 2회, 일반식 2회 정도이다. 하루 일반식을 한 끼 할 경우도 많다. 만약에 하루 한 끼만 먹는다면 오후 3시에서 4시경이 가장 이상적인 시각이라 한다. 가공식품이 먹고 싶을 때가 가끔 있지만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기분이 나빠져서 다시는 생각나지 않는다. 채소 과일식을 실천하면 몸은 건강해지겠지만 맛있는 것들을 못 먹으니 아쉽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몸의 섭취 주기 낮 12시와 8시 사이에 먹으면 된다. 과자든 빵이든 라면이든 이 시간대는 몸이 소화에 집중하므로 완전 소화될 수 있게 노력한다. 입맛 또한 자연스럽게 순수해지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가공식품에 인공적인 단맛에 중독되어 계속 먹게 되는 부자연스러운 식욕이 교정된다. 오늘 당장 과일 800g을 먹고 가공식품을 끊지 않아도 된다. 어제까지도 가공식품 위주로 먹었는데 오늘 당장 바꿀 수 없다. 단칼에 실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므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어릴 때부터 습관화된 입맛도 아니고 변화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당연하다.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큰 변화다. 사놓은 가공식품 다 먹고 앞으로 안 사면 된다. 식단을 추구하는 방향이 채소 과일식이면 된다. 한 달 동안 사과 하나를 안 먹었어도 오늘 사과 반쪽만 먹어도 몸은 보답한다. 속이 편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소화불량이 없는 그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속이 지극히 평화롭다.
자두 반쪽, 복숭아 참외 반쪽으로 시작하면 된다. 공복 또는 식전에 먹으면 된다. 과일 속 성분 중 우리가 아는 성분은 일부이므로 영양소를 완벽히 추출하기 위해서 동시에 많은 종류의 과일을 섞어 먹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식후 과일은 먼저 먹은 음식들로 3시간을 위장에서 정체되어 발효된다. 변질된 영양소는 소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 공복 또는 일반식 이전에 먹으면 된다. 식사 시작을 채소, 과일로 시작하고 일반식을 해도 좋다. 독소 배출의 진짜 방법. 소식보다 채소, 과일식. 나이가 들수록 영양소 섭취뿐 아니라 독소 배출, 디톡스의 능력이 중요해진다. 성장을 위한 식단과 항노화를 위한 식단은 달라야 한다. 체내에 쌓여있는 독소와 합성 물질을 배출하면 대부분의 생활습관병은 나을 수 있다. 해독기관을 통해 배출이 안 되면 효과적인 독소 배출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몸에 염증 물질이 쌓여 관절, 척추, 손가락 마디가 아플 수도 있고 혈관이 탁해져 당뇨와 고혈압이 생기고 그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간, 심장, 신장, 말초신경 등이 손상될 수도 있다. 간이 해독을 다 하지 못하면 피부로 알레르기나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독소 배출은 운동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해야 한다. 좋은 식품이란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고 부피가 큰 식품이다.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이다. 수분과 섬유소는 칼로리가 없으므로 체중을 줄이는 데 유리해 비만을 예방한다. 건강 지표가 좋아진다. 뉴욕타임스도 식물성 식품을 먹는 사람들이 육식주의자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암 발생률을 보인다고 한다. 몸의 산화적 상태를 방어해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된다. 신진대사를 도와 해독기관의 배출 활동을 도와준다. 몸은 항상성을 되찾아 스스로 치유한다. 2010년판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에도 과일과 채소 섭취량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공복 또는 식전에 비타민, 미네랄, 수분, 항산화 성분, 파이토케미컬 등이 풍부한 신선한 과일을 먹으면 된다. 건강기능식품이 모방하고 있는 성분들은 거의 과일, 채소, 통곡물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다. 간이 독성을 중화할 때마다 활성산소가 생겨난다.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중화해 해독한다. 수분 많은 채소, 과일은 몸의 노폐물을 씻어내준다. 채소, 과일식을 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큰 변화는 물을 마시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필자도 이틀에 1잔 정도 마신다. 오전에 운동을 2시간 해도 목이 마르지 않다. 그러나 양념이 많이 들어간 외식을 하거나 가공식품이나 과자 등을 먹고 나면 물을 엄청 마신다. 육류인 경우도 수육같이 물로 삶은 경우는 큰 부담이 없다. 직화로 구워 먹을 땐 소화가 부담스럽고 물을 많이 마신다. 과자처럼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경우는 목이 마를 뿐 아니라 기분이 나빠진다. 달고 짠 과자에 들어가는 화학 첨가물은 신경의 흥분 독소로 작용하기에 그렇다. 집중력과 면역력이 떨어진다. 과자를 많이 먹으면 우울증에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수분은 몸에 중요하기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의 핵심이라 여겨질 때도 있었다. 우리는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시라는 조언을 꾸준히 들어왔다. 필자도 1990년대 초 미국에 있을 때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물 마시기를 장려하는 광고를 많이 접했다. 목이 마를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갈증이 나기 전에 미리미리 마셔 수분을 보충하자는 내용이었다.
TV 공익 광고까지 있었다. 변하지 않을 건강 지침처럼 지켜지고 홍보되어 왔던 내용도 바뀌었다. 2022년 12월 6일 워싱턴 포스트지에 하루 2리터 물 마시기는 적절한 조언이 아니며 그 이하를 마셔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최근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기사를 기재했다. 물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와 몸의 상관관계도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여행을 가거나 채소 과일식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경우엔 살아있는 음식보다는 농축, 가공, 조리된 음식을 하루 종일 먹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어김없이 저녁에 많은 양의 물을 찾게 된다. 낮 12시까지는 금식하고 채소 과일로 첫 끼를 시작하면 갈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시리얼이나 라면으로 한 끼를 해결하면 초가공식품의 비율이 100%에 가깝다. 반 이상은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질병 예방을 한다. 몸은 놀라울 정도로 자연 치유력이 있어 회복 재생을 하지만 온전하게 가공식품으로 기울어지면 영양소의 균형이 깨져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고품질의 원물을 가공시켜 저품질의 식재료로 만들어버리고 부족한 수분과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다시 또 물을 마시고 기능식품을 사 먹는 복잡한 식생활을 개선해야 한다. 문명화된 세상에 살고 있어도 우리 몸은 자연의 순리대로 작동한다. 음식을 변형시켜 지속적으로 먹으면 질병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다. 가공 과정에서 유해 물질, 발암 물질이 생겨나 몸 안에서 유익한 활동을 하지 못한다.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 독소가 되어 일거리만 안겨준다. 우리 몸은 적절한 영양 공급과 해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질병 없이 살 수 있다.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면 기능이 떨어진 부분을 스스로 치유한다.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동물들은 비만해져 뒤뚱거리며 걷지 않고 배설이 안 되어 변비에 시달리지도 않는다. 이런 자가 치유 능력은 자연의 원리이기에 우리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인체의 자정 능력, 자연 치유력, 항상성이다. 자연이 자정 능력으로 스스로 정화하듯 자연의 피조물인 동식물도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다만 몸의 대사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 효소, 호르몬 등을 만드는 원재료인 영양성분이 갈려나간 정제식품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병에 걸린다. 오염되지 않은 자연의 음식을 먹고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키면 자정 능력, 자연 치유력이 잘 기능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일의 영양 성분은 극히 일부분이며 모르는 성분이 훨씬 더 많다. 아직 이름을 부여받지 못했을 뿐 수천 수만의 영양 성분이 있다. 골고루 먹는다는 개념으로 많은 종류의 과일을 먹기보다는 한두 종류면 충분하다. 그 속에 균형을 이루는 온전한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과일은 햇빛을 보며 광합성을 하며 비바람을 통해 여문다. 토양의 미네랄 성분을 끌어올려 줄기를 통해 열매 맺은 자연의 완벽한 작품이다. 요즘은 고농도보다는 저독성의 농약을 사용하고 시장에 출하하기 전에는 농약을 덜 사용하므로 껍질째 먹어도 큰 무리가 없다. 사과는 식감도 좋고 껍질째 먹기도 큰 부담이 없지만 참외와 포도 등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크기가 작은 과일은 껍질도 부드러우므로 작은 과일을 선택하면 된다. 포도 표면의 하얀 물질은 농약이 아니고 포도의 당분 성분이므로 잘 세척해서 먹으면 된다. 과일 속의 생리 활성 물질인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은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 세포 손상을 막아 노화를 막아준다.
요즘은 고농도가 아닌 저농도 농약을 사용한다. 출하 얼마 전부터는 농약을 못 치게 한다고 한다. 세척은 채소, 과일용 주방 세제가 아니더라도 된다. 보통 많이 쓰는 주방 세제 중 일종이라고 표시된 세제는 채소, 과일 세척이 가능하다.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농약이나 기타 잔여물 세척이 잘 될 걸로 알고 있다. 실제로는 1분 정도 물에 담가뒀다가 세척하는 것이 이물질 제거 효과가 좋았다. 담가두는 물은 식초, 베이킹소다, 숯 등도 가능하고 맹물과도 큰 차이가 없다 한다. 영양소 많은 껍질째 먹는 것이 신진대사에 도움을 준다. 대부분의 과일이 30분 정도면 소화가 되는 데 비해 바나나는 1시간 정도로 길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 세포 내 전해질의 주요 성분이다. 칼륨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며 고혈압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값도 싸고 대중적으로도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열대 식물이라 냉장 보관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여름에 실온에 두면 빨리 상하므로 뽁뽁이 비닐이나 신문지 등 외기를 차단해 줄 수 있는 재질로 포장을 한 다음 냉장고 야채 박스에 보관하면 냉기로 인한 피해가 덜하며 오랜 기간 싱싱하게 먹을 수 있다. 필자도 채소 과일식을 본격적으로 실천하고 나서 몸의 염증 반응이 심하게 나타났다. 겉으로 보기엔 이상이 없었는데 겨드랑이 림프샘이 붓고 딱딱해지며 림프샘과 연결된 조직도 열이 나고 붓고 빨갛게 변하며 심한 가려움증에 진물까지 흘러나왔다. 진물은 고름과 달리 상처 회복 과정에서 나오는 림프액과 단백질 효소 등으로 상처 치유를 도와준다. 냉온욕을 하고 나면 환부가 콕콕 쑤시고 가려움 등 반응이 더 심해진다. 염증 반응은 면역 체계가 활발히 활동하므로 몸도 피곤하다. 1년여에 걸친 긴 시간이 지나 이제는 거의 끝났다. 약도 먹지 않았고 처치도 없었다. 색깔도 짙은 빨간색에서 원래대로 돌아왔고 딱딱한 부분도 많이 부드러워졌고 가라앉았다. 인체는 자정 능력이 있어 망가진 조직을 복구하며 스스로 치유한다. 감염원을 제거하고 조직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다. 이런 증상들은 우리 몸의 방어 전략이지 없애야 할 병이 아니다. 가공식품, 배달 음식을 좋아하면 몸에 독소가 쌓여 있다고 봐야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독소는 거의 다 있다. 독소와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면 만성 염증으로 진행된다. 몸속에 독소와 노폐물을 덜 남기는 방식으로 먹어야 한다. 원물에 가까운 순수한 상태로 먹어야 한다. 비싼 음식이 좋은 음식이 아니고 가공이 덜 되고 첨가물이 안 들어간 음식이 좋은 음식이다. 체중 감소에서도 단기간 집중적으로 과일 위주의 식단은 최고의 효과를 발휘한다. 필자도 과식을 하거나 채소 과일식을 충분히 하지 못한 다음 날은 금식을 하거나 채소 과일식만 한다. 과일은 대략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칼로리는 높지 않아 살찌지 않고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체중 감량의 면에서도 운동보다는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다. 운동은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지만 체중 감량의 폭은 크지 않다. 인간의 몸은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져서 적은 칼로리로도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단 10개를 올라가는 열량 소모량은 1.4kcal이다. 100계단을 올라가야 14kcal가 소모된다. 칼로리 소모보다는 내부 장기의 기능을 튼튼히 하여 지방을 잘 태울 수 있게 대사 기능을 높이는 방법이 영리하다. 정제 가공된 식품으로 포만감을 완성하기는 어렵다. 먹고 나도
두어 시간 후엔 또 무언가를 찾는다. 몸에 필요한 영양이 채워지지 않았기에 배고픔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항노화와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특정 슈퍼푸드에 열광할 필요가 없다. 마케팅의 결과물이다. 특별히 기능적으로 몸에 유익한 영양 제품으로 가공된 생식 분말 등이 있다고 광고한다. 분말 또는 엑기스 타입의 가공된 식품은 수분이 빠지고 효소도 죽어버려 영양의 균형이 무너져 있다. 인체 대사의 불균형만 초래할 뿐이다. 몸을 구성하는 50여 개의 영양 성분은 온갖 식물에 골고루 들어있으므로 원물의 신선한 식재료를 먹으면 된다. 유명 베이커리에서 파는 채소 샌드위치를 먹고 한두 시간 후 팔뚝 쪽 피부로 빨갛게 5-6개의 작은 점이 나타났다. 고기를 먹어도 나타나지 않던 반점이 생겼다. 샌드위치 속재료 중 유화제와 방부제와 같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소스가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독소를 림프절이 모여있는 가슴 근처로 피부를 통해 배출하고 며칠 지나서 반점이 없어졌다. 드레싱과 소스, 양념류는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므로 가능한 한 적게 먹어야 한다. 샐러드도 드레싱을 듬뿍 뿌려 먹으면 한순간에 저품질의 정크푸드가 되어버린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